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한번 보시면 자, predicament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10년 동안에 아마 한 5번 이상은 아마 출제가 됐던 아주 빈출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거의 기본, 심화, 기출핵심, 문풀, 그리고 동요 모의고사 때까지 해서 전부 중상급 800선, 막구프 안 나오는 어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여러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1시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아마 11시 40분에 끝난 점을 아마 좀 고려해 보면은 거의 여러분 지금 1시간 만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따로 여러분 지금 PPT를 띄워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출처가 여기에서 됐다. 뭐 이런 어떤 정확한 출처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 카페에다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제가 함께 공개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시간상 그렇다는 점 약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predicament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4번 선택지 한번 보세요. 자, 요 단어는 사실 어때? 그냥 지금 당장 화이트로, 매직으로 지워도 될 만한 어휘죠. 이런 단어들은 어때요? 다시 기출이긴 하지만 이미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 그래서 기출이긴 하지만 이번 2차 시험 때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어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때요? 1번이나 2번, 그리고 3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어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어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에 퀀더리라고 하면서 같이 우리가 예상 어휘로 정리했던 애가 누구였죠? polite 뭐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했었죠. 곤경궁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있는 2번으로 갈게요. 자, inundate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본반에서 다루는 어휘집에 들어가 있어요. 어휘 교재에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를 범람하다, 넘치다, 쇄도하다. 그래서 뭐 항상 undulate라고 하는 어근 자체를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inundate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 있는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1번에 blackmail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전문 용어 100선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어휘예요. 공갈하다, 갈취하다, 빼앗다라는 뜻 중에 하나고요. 자, nurture는 양육하다, 기르다라는 뜻이고 3번의 renounce는 포기하다. 어때요? 경찰 전문 용어는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어휘들은 전부 다 기초적인 어휘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에 swamp 정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넘치다라는 뜻, 범람하다라는 뜻으로 동의어가 되는 부분이고 자, 밑에 3번으로 갈게요. 자, 이 3번 문제가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어휘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eclectic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워. 이런 단어는 이제 중상급 800선에 들어가 있는 어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eclectic이라는 단어는 절충적인 뭔가 좀 다방면의 여러 가지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를 우리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왜냐면은 우리는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목들, 이런 단어들까지 가져가는 건 솔직히 좀 오바예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죠? 막구프 강의에서 항상 찍기특 강에서 강조를 드리지만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땐 어떻게? 빈칸 처리해서 문제 접근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빈칸 처리해서 그냥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해석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She has very eclectic taste in literature. 그녀는 문학에 있어서 빈칸한, 매우 빈칸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 자, 밑에 그들은 play a role 뒤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파티 뮤직에 있어서 eclectic한 믹스를 play했다. 뭐 이런 거죠. 자, 믹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eclectic은 1번 bizarre라는 단어 역시 우리 중상급 800선이죠. 이상한이란 뜻입니다. 자, 밑에 2번에 diverse는 다양한이라는 뜻이고 자, 3번에 intrepid 우리 중상급 800선에 역시 있었죠. 용감한, 뭐 대담한 이런 뜻이에요. placid는 뭔가 좀 평화로운, 잔잔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의 모두 빈칸 처리해서 해석상으로
문맥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는 2번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믹스라는 단어가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에선 될 수 있겠어요. 자, 3번의 정답은 2번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적절하겠고요. 자, 밑에 어휘 봅시다. 4번 갈게요. 자, oblivious. 역시 마쿠프에서 찍어드린 어휘죠. 뭔가 망각하는,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이란 뜻이라 그랬고요. 자, 2번에 sedentary라는 것은 뭔가 앉아있는, 자리를 지키는 이란 뜻이고요. 자, 3번에 auspicious는 길조의,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좋은 거예요. 자, 4번에 meticulous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이라고 해서 얘 역시도 마쿠프에서 찍어드린 어휘입니다. 3번도 마쿠프에서 찍어드린 어휘고요. 제가 서두에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쿠프 어휘만 잘 보셨어도 어휘 80%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 꼭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죠. 자, 들어갈게요. 기억 자리에. 자, 그녀는 an easy use of word. 어떤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기억 빈칸합니다. 자, 니은 빈칸 넘어갈게요. 자,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여행을 설명해 주는데 어떠한 면을요? 니은 빈칸한 디테일이죠. 역시나 마지막 단어 디테일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요 단어가 지금 핵심적으로 마치 3번의 믹스와 같은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디테일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답을 세심한 꼼꼼한 정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망각하는, 뭔가 앉아있는 길조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문맥적으로 해석적으로 이가 한국말로 집어넣어도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이 되는 부분은 4번으로 들어가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문제 5번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5번에 보시면은 자, 선택지 한번 보세요. 자, 봐봐. 4번 빼고 우리가 다 아는 어휘야. 4번 빼고 마쿠프에 다 있어. 그쵸? 자, 4번에 이런 단어는 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뭐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니까 그냥 버리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화이트로 버려. 그러니까 1번 문제에 있는 4번 선택지, 5번 문제에 있는 4번 선택지, 이런 건 버리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시험을 출제할 때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영어에 있어서 영어 과목만큼은 굉장히 조금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좀 이렇게 부담감을 좀 적게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선택지 배열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그 부분을 문법에서 여러분 좀 많이 좀 느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럼 쉬었다는 건가? 그럼 난 점수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맨날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죠. 영어는요. 어려워도 쉬워도 우리는 무조건 어려워. 똑같이 어려운 거야. 영어는 문제가 쉽게 출제가 돼도 어려워. 어렵게 출제돼도 어려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요 정도 커트라인이면은 아마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타만 쳤어요. 경계론 조심하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다른 과목에서 평타만 쳤어? 그럼 요 정도 영어에서 맞아주면 1배수 안에 드는 점수라고 봅니다. 물론 청마다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1배수 안에 드는 점수라고 여러분 좀 보여지는 영어 과목에서만큼은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5번에 1번 선택지 appease는 여러분 뭐예요? 뭔가 진정시키고 완화시키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누른다. 뭐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고요. 자, 2번에 인트리그 많이 찍어드렸죠. 그래서 공모하다 뭐 이런 단어도 되고 아니면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다라는 다이어에서 제가 좀 찍어드렸고요. reiterate는 반복하다, 되풀이하다라고 찍어드렸습니다. 자, 본문 한번 올라가시죠. 그는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그의 opposition을 기억 빈칸했다. 니은으로 할게요. 자, 변호사는 말이죠. 자, 뒤에 대절 이하 There was no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니은 빈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 에반스라는 사람의 불리한 직접적인 증거가 against니까 불리한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니은 빈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니은 빈칸에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말로는요. 사실 4번은 제껴놓고 보고요. 제가 모르는 어휘는 찍지 말라 그래서 처음 보는 어휘는 찍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기들도 모르고 내는 겁니다. 이런 어휘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빈칸 자리로 우리가 좀 봤을 때에는 1번이 가장 먼저 문맥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탈락이 되고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기억 빈칸 자리에 2번 선택지가 들어가는 게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 뭐 그렇게 여러분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휘였어요.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3번. 좀 더 가자면 5번.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6번부터 문법 들어갑니다. 자, 어법상 가장 적절한 거. 항상 말씀드렸죠?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은 거냐. 문제를 잘 읽으시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1번. 자, 언니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기본반에서 제가 이번 주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도치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기본반 학생들. 그죠? 자, 언니 들어갑니다. 언니가 들어가게 되면은 언니가 강조해 주는 애는 주어 동사 도치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언니 가로 여세요. 자, 뒤에 어디까지죠? When she left the party 까지 해서 괄호를 닫아주세요. 그럼 거기까지가 언니 강조 부사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끊으시면 did he arrive there 이라고 해서 조, 동사, 주어, 그 다음 동사, 원형. 순서는 맞았지만 arrived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 아니라 pp의 이상한 형태가 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arrive라고 해서 뒤에 d를 빼주셔야지만 맞다. 어수는 맞았지만은 조주동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라는 거 1번은 틀리다. 제끼시고요. 2번 들어갈게요. 그는 지속적으로 뒤에 느꼈어요. feels 뒤에는 대시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요. he has to 뒤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prove himself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뭐 했다는 거야?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뒤에 prove 뒤에 himself 이런 걸 제기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삼형식으로 적절하게 to others 전명구를 빼버리면은 옳게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번에서 우리가 크게 틀렸다라고 보기엔 어려워. 2번 일단 보류해 두시고 자 3번 들어가 볼게요. 자 keep이 나오고요. 자 뒤에 their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s가 들어갔죠. 미네는 FF ABCD 우리 항상 많이 했던 패턴이에요. information은 뒤에 S가 들어가서 여러분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하나 있어. 잘 봐. 이게 경찰 영어의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분명히 언제 나왔죠? 2020년도 2차에 나왔어요. 작년 2차에 나왔는데 가산, 불가산을 분명히 냈는데 이번 시험에 또 나왔죠. 그치? 보통의 경우는 어때요? 작년에 가산 불가산이 나왔으면 그것도 바로 직전의 시험에 나왔으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보통은 안 내잖아. 다른 시장에 있는 다른 어떤 그 공무원 일반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시험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대로 내요. 도치 냈어? 또 나와 도치가. 수일치를 냈어? 수일치 또 나와요. 가산 불가산 바로 직전에 냈어.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맨날 반복적인 부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험의 특징을 알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에 맞춰져 있는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맞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알겠죠? 그게 되게 특이한 부분이야. 저도 이 시장에 와서 되게 놀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 공략을 하셔야 돼. 전 시험에 나왔네? 무시하지 마시고 또 나올 거야. 이렇게 벼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인포메이션, 가산, 불가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뒤에 S나 ES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뒤에 S 빼주세요. 3번 틀렸네. 자, 4번 들어갈게요. 자, by the time이 나왔어. 그래서 by the time 여러분 괄호를 여시고요. 자, 뒤에는 여러분 뒤에 here까지 해서 괄호를 좀 닫아주세요. 근데 시제가 지금 맞지가 않아. 분명히 뒤에서는 will have left 밑줄 칠까요? 미래 시제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 시제를 썼으면 앞에서는 여러분 무슨 시제를 써줘야 돼? 시조부 현미를 묻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또 걱정이 돼서 시조부현미의 또 예외 부분까지 우리 또 막구프에서 공부를 또 했었잖아. 다행히도 여러분 시조부현미의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가 또 출제가 됐어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빡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 그래서 지금 4번에 came이 아니라 그냥 come으로 들어가는 거 가장 알맞겠습니다. 그리고 by the time이 뭐뭐 할 때까지라는 기간의 개념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래의 will을 쓰기보다는 have pp를 쓰고 있는 미래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거. 완료 시제까지 들어갔다는 점 한 가지 좀 유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번에 가장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 들어갈게요. 자, 밑에 7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 잘 읽으시라 그랬죠? 1번 들어갑니다. She didn't turn on the right 뒤에 last 나왔어요. last 동그라미 치세요. 역시 막구프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제가 뭐라 했어요? last 나오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자, should가 생략되면서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근데 여기선 should가 나왔어. 그래서 뒤에는 그냥 wake up 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나와줬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 일단 나왔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야? last부터 끝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last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정어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 안 나왔어요. 그쵸? 또 다른 부정어 안 나왔으니까 맞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1번은 하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2번으로 한번 가보게요. 자, 2번에 convinced 밑줄 치세요. 제가 학생으로부터 딱 시험지를 처음으로 딱 받았을 때, 그죠? 시험지를 딱 받아서 41분에 오더라고요. 정말 빨리 보내주셨어. 딱 받자마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convince 조심하라고 컨빈스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너무 3형식하고 4형식 중에 3형식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거야. 그래서 4형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유력한 애가 컨빈스예요. 그래서 제가 컨빈스를 항상 유념해서 잘 알아둬야 된다. 컨빈스가 능동으로 나오면은 목적어가 2개 나와야 줘야 되고 convince가 수동으로 나오면은 목적어는 하나만 나오면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자, 그래서 convinced가 지금 pp로 나왔죠. 그럼 pp로 나왔다는 건 얘가 지금 수동이란 얘기야. 그럼 얘가 수동이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하나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뒤에 대절이라는 목적어가 하나만 지금 나오는 거 맞고요. 자, 대절이라는 목적어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that부터 mistake까지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 convinced부터 mistake라고 하는 분사 구문 자체가 지금 he를 꾸며주고 있고요. 됐습니까? 제가 서두에 총평에서 막구프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법 포인트가 2개 있다 그랬죠. 그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apologize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자, apologize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me와 같은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없고 전치사를 하나 가지고 와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to his customers라고 해서 to 전치사가 나오는 부분까지 2번은 완벽합니다. 자, 3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3번에 보면은 we hope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자, hope 뒤에는 대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hope는 3형식만 가능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 맞아요. 자, 그래서 박 씨는요 뒤에 will learn이 지금 동사고요. his department가 목적어로 지금 대절에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as 동그라미 뒤에 as 동그라미 쳐보세요. efficient에 밑줄 치세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죠? 원급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가 부사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부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가 형용사인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이거 강조드렸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efficient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 형용사는요. 앞에 나오고 있는 잘 보세요. 박 씨가 그가 할 수 있는 한 효율적으로 지금 department 그의 부서를 잘 운영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run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화살표 칠까요? run을 향해서. 그러면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다? 유일하게 부사다. 그래서 efficiently, ly를 붙여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형용사 부사의 차이를 묻고 있는 거, 그것도 as 원급 자리에서 말이죠. 이 부분 항상 많이 강조했던, 이건 기본반에서도 여러분 했던 거야. 비교 파트에서.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3번 선택지가 틀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4번 보세요. 문법 보면서 기분이 좀 상당히 좋기는 했어요. 기분이가 좋아. 그럼 보세요. statistics라고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어. 잘 보세요. statistics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ICS로 끝나는 것은 학문 이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S가 붙어도 얘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면은 동사 자리에는 S나 ES를 뒤에 붙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죠? 그럼 원칙적으로라면 show 뒤에는 S를 붙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S가 안 붙여져 있죠. 그럼 얘는 틀린 거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statistics는 통계학이라는 뜻도 되지만 통계 자료들이라는 뜻도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 일반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주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 문장에서 통계학이 대절의 사실을 보여준다. 통계 자료들이 대절의 사실을 보여준다. 해석상 통계학이 맞는지 통계 자료들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 가능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까지 드렸냐면 statistics가 나오면 얘의 수일치는 무조건 복수로 맞추는 게 맞다. 다른 학문 이름, 예를 들어서 economics, politics, physics 이런 애들이라면 그냥 단수 취급으로 맞추는 게 당연히 맞지만 statistics는 통계학을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된 것이 아니라 통계 자료들을 묻기 위해서 출제가 된 거의 저격형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복수 취급해주는 것으로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해석상 구분이 불가하다면 이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기본반에서 어휘 수업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거의 기본반 첫 주차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statistics는 통계 자료들, 저격형으로 거의 그냥 얘는 통계 자료들이라고 찍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이상 그래서 show 뒤에 s가 붙는 게 아니라 복수 취급으로 나온 show가 맞는 거고 그래서 뒤에 대절의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맞고요. 또 한 가지 50% 나오죠. 뒤에 business에서 나오죠. 뒤에 fail 나오죠. 뭐예요? 수일치를 또 묻고 있죠. 50%라는 거 우리 뭐라 그랬을까요? 부분사요. 이런 부분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of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businesses 라고 하는 지금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fail이라는 복수 동사로 수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히 알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4번 선택지 역시 옳은 부분이고요. 정답이 되는 부분은 3번으로 옳지 않은 거 들어가시면 딱 맞겠어요. 자, 밑에 8번 들어갈게요.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역시. 자, 근데 여러분 이 8번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나는 기본반 수업을 2달 듣고 갔어. 근데 8번을 틀렸어. 그러면 기본을 빠르게 한 번 더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전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 수업에 있는 문법만을요. 왜냐면 이 8번 문제는 거의 출제자 입장에서 그냥 포기한 문제야. 자, 5점. 내가 시험장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선물로 드리리다. 약간 요런 개념의 문제야. 이런 8번은요.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라면 혹은 올해 2차 시험을 합격을 준비하시는 기존에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8번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다. 아, 나는 그냥 아무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번 시험 처음 봤어요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요. 자, 8번에 보시면은 which는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는데요. 지금 완전한 절로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죠. 보니까 windows가 주어고요. were broken이라고 해서 BPP로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주어 동사로 여러분 아주에는 완전한 절로 들어가고 지금 어때요? 앞에 있는 집과 뒤에 있는 windows가 어때요? 집의
창문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which를 아마 who's로 고쳐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번에 What do you say to ing? 그래서 부정사와 동명사 파트에서 역시 기본반에서 제가 딱 5개 찍어드린 게 있어요. 관용 표현에서. 그죠? 그 5개 중에 하나가 What do you say to ing였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2번 여러분 꼭 됐고요. 그 다음에 on Sunday까지 요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on을 취한다는 것까지 여러분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3번에 despite는 전치사기 때문에 health라는 명사를 하나만 받고 있고 try 뒤에는 to나 ing를 둘 다 취할 수 있지만 해석에 따라 달리 올 수 있다라는 점 보시고요. every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는 점 또한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돼. 자, 4번 갈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가정법의 왕은 누구다? 혼합가정법. 그쵸? 근데 이번에 너무나도 여러분 너무 뻔하게 너무 시시하게 혼합가정법이 또 나왔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 if절에 헤드 PP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절엔 여러분 누가 나왔어요? 우슈쿠마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뒤에 나우나 투데이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막 기타 가정법까지 우리 막구프에서 막 공부를 했어. 문법이 혹시라도 어렵게 나올까 봐. 작년 2차만큼 까다롭게 좀 출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죠? 그 노력이 무색할 만큼 어때요? 문법이 좀 평이하게 좀 출제된 편입니다. 자, 그래서 8번에 여러분 정답이 되는 부분은요. 1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무난했어요. 8번 문제는 좀 맞춰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 9번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법 문제예요. 자, 만약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에게 연락하세요. 자, should 동그라미 치세요. 역시 뭐예요? 가정법이죠. if 없는 가정법이고요. should 다음에 뒤에 조, 주, 동의 순서로 have 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feel, fre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contact me 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까지 지금 1번은 여러분 괜찮네요. 1번 괜찮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우드레더 동그라미 역시 기본반에서도 했던 내용이야. 지금 여러분 기본반만 해도 여러분 다 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죠? 자, 보니까 우드레더 동그라미 치고요. 뒤에 then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좋은데 병치가 틀려요. 앞에 보시면 stay라는 동사 원형은 맞지만은 뒤에는 to go라고 해서 틀려요. 그래서 to를 빼주시고 go 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나가리고요. 3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번은요. 뭐냐면 다 좋아. so 뒤에 도치가 되면서 앞에 나오는 일반 동사 did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 괜찮아요. 근데 다 좋은데 앞문장이 여러분 부정문이잖아요. 부정문에 대해서 나도 그렇지 않아 라고 받아줄 땐 so가 아니라 neither로 받아주거든요.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거로 보여지고 4번 들어갈게요. 자, 4번에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 18년도에 나왔던 유형이 그대로 나왔죠. 지금 보면은 he met 주어 동사 하나 나왔고 자, 뒤에도 came 이라고 동사가 하나 또 나왔어. 총 이 문장에는 동사가 2개인데 접속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사실 접속사가 누구야? Some of them. them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them이 아니라? 그쵸. 뭐 앞에 사람을 여러분 받고 있는 거니까 whom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그대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4번도 역시 틀린 것으로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반도 그렇고 막구프 내용도 그렇고 지금 사실 보면은 2가지 사실 예를 들면 9번의 3번 선택지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봤던 7번의 2번 선택지 2가지 사실에 좀 다소 조금 이제 아주 기본서가 있으면 구석에 있을 만한 내용을 제외하면 우리가 막구프나 기본반 수업에서 충분히 우리 다뤘던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된 것이고요.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 커리큘럼에 안 한 것이 아니라 심화 수업에서 충분히 또 다루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심화 수업에서 커리큘럼 한 과정 동안에 다루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여러분 좀 잊혀질 수는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른다 해서 또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아니었으니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문법은 반복적인 패턴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또 나온다. 라는 부분 여러분 항상 명심해 두시고 올해 2차 시험에 승부수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 생활영어 들어갈게요. 생활영어도 어때요? 출제자가 많이 배려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어때요? 10번은 지금 보면 생활영어는 원래 표현형과 해석형이 있는데 우리는 표현형을 좀 싫어해요. 표현형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지금은 해석형으로 그냥 출제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1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Look at that. delicious.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나 한번 먹어봐도 돼? 뭐 이랬더니 B가 여러분 뭐예요? 괜찮아. I afraid not.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be my guest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That's for the dear guest tonight. 그래서 여러분 A번의 내용은 되게 맛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B번에서는 근데 안 돼. 이거는 오늘 게스트를 위한 거야 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1번의 해석은 그래서 A, B가 여러분 적절한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자, 2번에 보면은 Would you pass the salt? 그러니까 소금 좀 줄래? 그랬더니 This is very dry. 이거는 좀 되게 dry해. 그러니까 물이 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소금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야?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조금 틀린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3번은 핸드폰 봤어? 라고 했더니 핸드폰의 위치가 야, 너 냉장고에 깜빡하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 한번 확인해 볼래? 내가 지난번에 거기서 본 것 같아 라고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 3번에서 나 본 적 있어? 나 거기서 본 것 같아 라고 지금 이야기가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4번의 경우에도 나 지금 되게 full, enough, 배가 많이 불러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에서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거 치즈케이크를 그러면 전달해 주겠니?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여러분 정답이 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2번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부터는 여러분 독해인데요. 자, 독해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여러분 해석하는 것보다는 주된 내용들을 여러분 주요 문항들 위주로 해서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에 한번 보시면 자, 제목이고요. 12번에 요지예요. 자, 보시면은 주제문만 잘 찾으면은 둘 다 정답을 잘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11번하고 12번의 난이도는 한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1번의 경우는 지금 동형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는 그런 출처지에서 적중되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이 모의고사들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안 그래도 영어가 우리는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서 좀 뭔가 좀 익숙한 거 내가 봤던 거 이런 거 보면 좀 위안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장 안에서 뭔가 좀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지 않고 좀 자신감을 우리가 좀 얻으면서 좀 문제를 막 풀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11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첫 문장 보시면은 knowledge. 자, 짝대기 사이는 뭐냐면 knowledge에 대한 작가 자신의 그냥 생각을 적어 놓겠다는 거야. 인간이 어떤 혁신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결과물이야. 아웃풋이라는 거죠. 근데 그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해. 모든 그런 어떤 자원 사이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야. 이것은 어떤 피지컬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물리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건 뭐야? information, 밑줄 치세요.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knowledge에 대한 정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야. Where all physical resources are depleted by use and 뒤에 are divided by sharing 에서 끊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모든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이 자원들이 고갈이 돼요. 사용하면 고갈이 되죠. 그리고 뭔가 분배가 되면은 divided 나누어지죠. 그런 곳에서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지컬한 것과 지식, information 이건 다르다는 거죠. 피지컬은 그냥 이거 만약 예를 들어서 케이크 있어. 그럼 케이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눠 먹으면은 사라지는 거고 나누면 또 나눠지는 거잖아요. 분배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식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해서 이 지식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니지요. 그래서 physical resources하고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the wheel은요. 뒤에 break or wear out. But the idea of wheel. 그러니까 뭐야? 예시죠. 바퀴라고 하는 거는 낡고 이제 뭐 다 뭐 부서지고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바퀴를 만들어낸 그 생각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knowledge예요. 그래서 knowledge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보면
2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2번하고 4번밖에 없고 특히 3번의 휠, X 표시하세요. 예시는 예시일 뿐 주제, 제목, 요지의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2번이 맞냐 4번이 맞냐 이쯤 되면 어때요? 저는 선택지를 먼저 읽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더 이상 읽기보다는 선택지에서 우리가 가늠해서 들어가는 게 더 빠르다는 거야. 이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enrich,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자원으로서의 지식이고요. 자, 4번 선택지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 사이의 지식의 갭차죠. 갭에다 X 표시하세요. 지금 갭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그죠? 지식은 좋은 거다. Physical resources의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소멸되는 요소하고는 다른 무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2번에 enrich의 밑줄을 그어주시면 11번의 정답은 2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번은 여러분 난이도 중하라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절대 변별력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자, 밑에 12번 갈게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첫 문장 주제문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It too, 동그라미 치세요. 투부정사는 중요하답니다. Value differences in our increasingly interdependent world. 뭐예요? 상호 의존적인, 점점 더 그렇게 변하는 상호 의존적인 세상에서 서로의 다름에 가치를 두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문장에 밑줄 치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그 뒤에 내용 마지막 문장도 여러분 밑줄을 쳐주세요.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부분 4번인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후딱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여러분 라이브 강의가 우리 1시간 동안 빠르게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해는 앞부분이 좀 쉽죠. 뒷부분에 조금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13번의 정답은 4번으로 여러분 좀 건너뛰고요. 저는 14번에 좀 포커스를 맞출게요. 우리는 사실 어때? 이런 유형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 14번에 좀 발표를 칠까?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를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도 이런 14번과 같은 문장 삽입은 또 나올 거야. 분명히. 왜냐면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매 시간마다 얘기하거든요. 문제 풀이할 때마다. but 보이시죠? 형광펜 치세요.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 있는 주어진 문장을 둔 문장 삽입은 둘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13번보다는 14번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용도 쉽지는 않아요. 들어갑시다. Given the reality of limited resources. 갑니다. 제한된 자원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뒤에 effectiveness,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효율성에 대해서 앞에서는 막 칭찬을 했을 거야. 효율성 좋아 좋아.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효율성만 가지고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반전의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다가 들어가줘야 돼. 그 뒤부터는 뭐야? 효율성을 막 까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 맞잖아. 그 지점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갑니다. Distinguish between A and B입니다. 여러분 effectiveness에다 대문자 A라고 쓰시고 efficacy에다가 대문자 B로 쓰세요. 하나는 효율성이고요. 하나는 유효성이에요. 두 개는 약간 다른 말입니다. 효율성과 유효성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애매하잖아. 그 애매한 두 가지의 단어를 distinguishing,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exercising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야. semantics에 있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semantics가 뭔지 뭐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대. 그럼 지금부터 뭐야? 효율성과 유효성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terms, 이 두 용어 사이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여줍니다. 매니저들에게 결코 끝나지 않는 딜레마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뭐냐고 빨리 설명을 해달라고. 그쵸? 현기증 나니까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앞에 내용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네버 엔딩 딜레마야. 두 개를 구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effectiveness, 효율성이라는 것은 수반합니다. 뭘 포함하냐면 즉각적으로 뭔가 좀 명시되어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그게 효율성이야. 아, 효율성이라는 건 그거야. 어쨌든 내가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거야. 이게 효율성의 정의야. 자, 그럼 기억 들어간다 이제. Swinging a sledgehammer. 해머는 망치죠. Against the wheel. 예를 들어서 벽을 향해 가지고 망치를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 이것은 bothersome fly, 성가신 날파리. 이런 파리를 죽이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지. 망치로 대박 사건. 망치로 이렇게 때려 부신다고요. 때려 부신다고. 니은 자리입니다. efficiency가 나와 이제. 여러분 단어가 바뀌었어요. efficiency라고 하는 거야. enter the picture. 그림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때서야 이제 뭔가 유효하다라는 얘기야. 뭔가 좀 실효성을 드러낸다는 이야기거든. 적용이 된다는 거야. efficiency가 적용된다. 뭐 할 때? required to achieve an objective.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요구된 자원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뭔가 무게가 주어질 때 실효성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efficiency로 명사의 흐름이 바뀌었죠. 여러분, 기억 뒤에서는요. effective way에다가 대문자 A라고 쓰시고 니은 뒤에 efficiency 자리에다가 대문자 B라고 쓰세요. 자, 디귿 뒤를 읽어볼게요. 자, 올도 비록 이 망치가요. 날파리를 죽이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그런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뭔가 낭비된 effort, 그치? 노력이나 아니면은 다 부서진 어떤 벽이야. 뭐 날파리 한 마리 잡느라고 막 망치를 막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헛발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이렇게 막 했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take into consideration 고려해 볼 때는 결코 inefficient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 자, 그래서 fly sweater 날파리채, 파리채. 이 파리채가 훨씬 더 effective하고 efficient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냥 집에 날아다니는 한 마리 날파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쵸? 망치로 잡으면 여러분 망치로 잡으면 언젠가는 잡을 수는 있겠지. 죽이겠지. 반드시 여러분 망치 한 대 맞으면 여러분 날파리 그냥 바로 즉사하겠죠. 그죠? 아주 효과는 아주 직방이야. 근데 어때? 굉장히 망치질을 100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잡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망치를 휘둘면서 잡는 거는 굉장히 어때? 비효율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3번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3번 전에 이미 명사의 흐름이 바뀌면서 어때요? efficiency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벗이 들어가서 내용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정답을 니은 자리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14번과 같은 유형 우리가 별표를 쳐놓고서 반드시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야. 반드시 제가 얘기했어요. 2차 시험 때도 문장 삽입 유형은 나올 텐데 두 문제가 나온다면 그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뭐에 해당된다? 지금처럼 역접의 연결사가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많이 연습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자, 밑에 15번 바로 들어갈게요. 자, 15번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선택지 보통 주어지는 게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주어지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리을까지 여러분 주어졌어요. 근데 너무나도 좋았던 건 뭐냐면 1, 2, 3, 4 선택지가 니은 아니면 리을로 시작한다라고 반드시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걸 두 개로 갈라서 줬죠. 그 부분이 여러분 나이스한 부분이야. 자, 첫 문장 들어갈게요. One of the most surprising discoveries.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놀라운 연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콜텍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Where the majority of neurons. 그러니까 뉴런의 대부분이요. 뒤에 발견된 곳에 콜텍스라는 것은 없다.
없다라는 게 가장 놀라운 부분이래. 이례적인 부분인가 봐. 대부분의 뉴런스는요,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죠. Specialized, 특정 지역에 차 있다라는 겁니다. And the base at the back of the brain. 뇌의 어떤 그 뒷부분에 기반하고 있는 부분이야. 근데 그 뇌의 뒷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cerebellum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움직임을 조장하는 부분이야. 통제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첫 문장은 뭐냐면 cortex 동그라미 치고요. 자, 이 cortex라고 하는 부분은 자, 밑에 뉴런하고 관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뉴런이 있는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뉴런이라는 것은 밑에 cerebrum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cerebrum은 뭐냐면 밑줄 치세요. conscious movement. 이게 첫 문장,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니은부터 읽어볼게요. 왜냐면 니은이 먼저 나왔으니까. 자, only about a fifth of, 그러니까 뉴런의 5분의 1 정도만이 발견이 된다는 거야. 나머지 영역에서, 콜텍스의 나머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뭐야? 대부분의. 여러분, 자, 보기에 주어진 문장의 형광펜 치기. 위에서 세 번째 왼쪽에 most neurons의 형광펜 치고요. 니은 자리에 only about a fifth of neurons의 형광펜 치면 이 두 개가 대조죠. 대부분의 뉴런스는 여기서 발견된다. 그리고 뉴런스의 5분의 1만이 콜텍스에서 발견이 된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의 마저 내용을 보면은 콜텍스의 그런 어떤 나머지 부분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우리가 보통 좀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밑줄 칠게요. Higher level thinking입니다. 그러면 니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는 게 맞다라고 전제를 깔아야 돼. 그 다음 누구 읽어야 돼요? 리을을 읽으셔야죠. 리을도 첫 문장에 이어질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니까. 자, 리을. However, 형광펜 치세요. 하지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스의 수에 있지 않다. 그게 아니라 커넥션의 양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니은이 먼저예요? 리을이 먼저예요? 반드시 니은이 먼저죠. 왜요? 니은은 뉴런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most neurons라는 보기에 주어진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잖아. 그죠? 근데 양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커넥션이 중요해. 뉴런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리을에서 그걸 뒤집어주는 내용이니까 니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리을로 내용이 반전되는 부분으로 나와줘야죠. 자, 들어갑시다. 그러면 자, 어떤 부분이죠? 자, 니은 다음에는 그럼 누구로 나온대요? 1번하고 3번이 알려주죠. 기억 아니면 디귿이랍니다. 저는 기억을 먼저 읽어볼게요. 기억이 먼저 있으니까. This is surprising. 되게 놀라운 일이야. as 앞에서 끊으시고 one. 누군가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뒤에 대절 complex mental processes. complex mental processes. 밑줄 치세요. 생각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정신적인 어떤 과정들은요. 뒤에 더 processor 더 많은 그런 어떤 과정들을 가지는 것에서 benefit, 이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기억 자리에 나오는 보세요. complex mental processes involving thought가 누구랑 연결돼? 그치, 니은에 있는 higher level thinking과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니은 자리에 다음에 기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디귿을 읽어보시면 많은 퍼포먼스, 삶에 있어서의 많은 퍼포먼스 이슈들과 같이 뒤에 이것은 how much,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것들과 with it 연결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디귿은 어디에 나오는 거야? 리을 뒤에 나와야 되겠죠. 밑줄 쳐보세요. but 뒤에 나와 what you do with it 에다 밑줄 치시면 이게 누구랑 같아요? 밑에 리을 자리에 커넥션을 받아주고 있는 부분이야. 맞지? 그러니까 아구가 지금 확확 잘 맞는 부분이야, 사실은요. 그래서
니은 다음에 기역 다음에 리을 다음에 디귿으로 와야 돼. 정답 1번으로 가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여러분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셨을 20번 문제 여러분 하나 더 풀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갈게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빈칸이 제일 마지막 문장에 나오면 주제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첫 문장. 자, 마지막 문장 먼저 읽을게요. Unless image making. 비록 이미지 메이킹이 빈칸과 직접적인 어떠한 관련이 없을지라도 뒤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weak point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뭐냐면 얘는 이미지 메이킹이야. 그 다음에 creation of meaning이야.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문장 갈게요. 자, 아트 프로그램은 때때로 뒤에 make the most of the many possible opportunity for.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그런 어떤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뒤에 뭐 어떤 경쟁을 조장하거나 뭐 아니면 어떤 의미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is is the case. 이것은 어떠한 경우냐면 왼절입니다. 그들은요. 뒤에 go no further than the surface exploration of material and processes.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과정의 그런 표면적인 어떤 exploration보다 더 그 이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밑에 exploration 밑줄 치세요. exploration 이거 자체는 뒤에 뭐라 그러냐면 need construction 뭘 만드는 걸 필요로 하냐면 sequential lesson planning to read to deep understanding 밑줄 쫙 치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빈칸 자리에 정답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은 실질적인 여러분 뭐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위에 읽어보시면 exploration 이 부분 읽어보시면 그래서 20번에 우리 빈칸 자리에 올 수 있는 부분으로는 정답을 여러분 4번으로 가주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찍을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전체적인 여러분 총편과 그리고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을 여기에서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여러분 카페와 그리고 우리 해커스 경찰 공무원 사이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여러분 또 텍스트로 여러분 또 전달을 드리고요. 카페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소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0분 동안 100문제 여러분 푸시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러분 라이브 해설 강의 여러분 전부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맞게 잘 움직여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푹 쉬시고 마음껏 여러분 좀 푹 마음 놓고 좀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